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 뮤직비디오에 표절 논란이 터졌는데요.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8월에 공개된 프로듀서 RT의 신곡 단다디 뮤직비디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프랑스 가수 이졸트가 2024년에 발표한 곡 비치 유 쿠드 네버 뮤직비디오의 특정 장면들을 복사하다시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복도를 걸어 나오는 장면과 책장을 넘어뜨리는 장면 등 핵심적인 미장센이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가수 이졸트는 복사 붙여넣기 역겹다는 반응과 영상을 내리거나 출처를 밝혀라라고 자신의 SNS에 요구했고, 논란이 커지자 RT 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민호 감독은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을까요? 댓글인 사이트는 관련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댓글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 댓글이 0.1%, 부정 댓글이 무려 91.0%로 나타났고, 지배적인 감정은 77.6%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세부 순위를 보면 1위 감독 무능 및 비윤리 비난, 2위 명확한 표절 인정 및 분노, 3위 한국의 표절 문화 비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논쟁의 핵심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분석 결과 시청자들의 분노가 향한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감독의 무능 및 비윤리 비난이 3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능력 없는 애들이 하는 짓, 때려쳐라, 능력 없는 게 감독하려니 베끼기밖에 더하냐 같은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심지어 뮤직비디오가 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영감? 그냥 능력 안 되면 공장 다녀라 라는 댓글처럼 창작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어서 2위는 명확한 표절 인정 및 분노가 25.2%를 차지했습니다. 대놓고 복붙한 것 같은데 사과도 애매하게 하시네. 너무 티 나네. 영감을 받기는 그대로 베낀 거지 같은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우리 집게가 봐도 표절이네 라는 댓글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을 영감이라는 단어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강한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셈이죠. 그리고 3위는 한국의 표절 문화 비판으로 14.6%를 기록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한국 가요계의 고질적인 우라카이 전통은 여전하군요. 남 베끼는 건 중국만 하는 줄 알았더니와 같이 K-팝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관행에 대한 뼈아픈 자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만큼 이러한 논란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핵심 장면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세요. 프랑스 가수 이졸트의 뮤직비디오와 RT의 담다디 뮤직비디오에서 복도를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조명, 구도, 심지어 배우의 움직임과 화면 전환 속도까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있죠.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니 시청자들은 영감? 대감이라 하지 쩝 라고 비꼬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정점, 바로 책장을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책장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책장 사이로 인물이 등장하고 그 넘어지는 과정과 속도감까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게다가 특정 소품의 활용 방식이나 전체적인 미장센마저 기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배경이 사무실이라는 점만 같아서는 나올 수 없는 유사성입니다.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라는 해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이유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표절 시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 콘텐츠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절 시비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의도적인 복제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창작 윤리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K-팝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은 단순히 한 뮤직비디오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K-팝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창작의 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표절하면 안 들킬 줄 알았나? 라는 댓글처럼 과거처럼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충 베껴서 영감이라고 포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창의성은 곧 산업의 생명줄이니까요.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표절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초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대놓고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오마주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결국 원작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해당 감독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고 관련 영상은 논란 끝에 수정되거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신뢰를 잃고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인디밴드가 김광석님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표절했다가 큰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죠.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이번 K-팝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 역시 단순한 영감이라는 변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표절을 제기한 프랑스 가수 이졸트는
영감이 아니라 표절이라며 출처를 밝히거나 영상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혹은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며 K-팝 이미지에 먹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K-팝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은 단순히 한 감독의 일탈을 넘어 K-팝 산업 전체의 창작 윤리와 책임감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때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작의 영감과 표절의 경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인사이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